자, 우리 가족이 많이 먹는 요게 대장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고요. 요건 대장암을 예방하는 검증된 식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발병률 3위인 대장암을 악화시키고 키우는 음식, 예방하는 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암 발병률 3위, 이 대장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져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025년 최신 연구에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대장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 식품과 대장암을 예방하는 직접적인 식품을 구분해서 우리가 챙기자고요. 네이처스 커뮤니케이션스라는 저널에, 네이처의 자매지인데요, 대단히 검증되어 있는 저널이고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2025년 자료가 떠서 제가 빠르게 가져와서 소개를 드립니다. 영국 사람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보건학부와 영국의 국립암연구소와 미국 국제암연구소가 협업해가지고 어떤 음식이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지 대규모로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총 영국 여성 54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16.6년 동안에 걸쳐서 추적 관찰을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기는 97가지의 시기 요인들을 바탕으로, 이 중에서 어떤 정량적인 식품군들 62가지, 그리고 성분적인 정성적인 게 한 35가지 합쳐가지고 97가지의 식품군을 가지고 이걸 이만큼 먹었을 때 대장암이 생기고 예방되고 이런 걸 추적 관찰했다는 거죠. 상당히 오랫동안 관찰을 했고 대규모 54만 명을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 수준이 높고 이게 참고해볼 만한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식품류가 뭐 알코올이나 유제품, 견과류, 빵, 채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 90여 가지를 분류를 해가지고 얼마큼 먹었냐에 따라서 암의 발병률을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130가지 정도의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대장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군이 딱 3가지가 나왔어요. 나머지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고,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아시는 바로 술입니다. 이 술이 밝혀졌는데 측정을 해봤더니 하루에 보통 1g 내외 정도를 먹는 그룹군이 대장암의 위험도가 1이라고 봤을 때 소주 한 잔 반 정도부터 대장암의 위험도가 4% 증가, 그리고 소주를 3-4잔 정도에 해당되는 알코올 25g 정도에 해당되니까 대장암의 위험도가 17% 정도가 확실하게 증가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암이 영향을 받는다. 한두 잔 먹으면 약이고 3잔부터 먹으면 독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형적으로 암 유발을 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가지가 함께 조사가 됐는데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먹는 양을 체크를 했거든요. 영국 기준이기 때문에 하루 평균 한 25g 정도는 먹고 있다라고 했고, 하루 평균 25g을 먹는 사람을 대장암 위험도를 1로 봤을 때 2분위가 42g, 3분위가 50g 정도고 4분위가 56g, 이렇게 6-7g씩 증가했던 데이터를 보니까 42g 먹었을 때 대장암의 위험도가 8% 증가, 49g 먹었을 때 7% 증가, 56g일 때 10% 증가해가지고 가장 많이 먹는 그룹군인 63g 매일 먹었을 때, 한 63g이면 소세지 하나 정도 먹는 정도인데 그 정도로 소량만 매일 먹어도 대장암의 위험이 대략 한 9% 정도까지 증가하는 데이터 값을 보여줍니다. 여기 재밌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대장암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데이터가 또 있었고, 당류를 많이 섭취해도 대장암의 위험을 낮춘다는 데이터가 나왔고, 탄수화물도 대장암의 위험을 낮춘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의 공급원이 일반적으로 사탕이나 이런 정제당이 아니라 과일이나 식이섬유, 야채를 통해서 섭취하는 당의 총량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험도를 낮추거나 높인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도 탄수화물의 주 공급원이 통곡물이나 이런 곡류에서 왔기 때문에 대장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관성, 데이터성에서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대장암을 유발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게 술, 그리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 그리고 가공육, 햄, 베이컨, 소세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대규모 조사에서도 대장암의 원인이 됐다라고 밝혀진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알코올의 독성이나 가공육의 독성, 나이트로사민과 같은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더 검증됐다는 거에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들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가 바로 칼슘이 풍부한 식품, 두 번째 식품군으로는 유제품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같은 거죠. 칼슘의 총량으로 섭취를 했을 때 예방되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유제품이란 특정한 식품군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구분이 된 거고요. 칼슘을 섭취하는 그룹군을 보니까 영국 여성으로 봤을 때는 최하위로 칼슘을 섭취하는 기준이 하루에 800mg 정도를 섭취한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드시죠? 유제품을 많이 먹어서 그럴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많이 먹는
그룹군이 1100mg 정도, 300mg 정도 칼슘을 더 먹었더니 대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최대 17%가 감소했습니다. 일정하게 칼슘 섭취량과 비례해서 900mg, 1000mg, 1030mg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위험도도 정량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칼슘 섭취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됐고,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칼슘 자체가 대장의 염증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담즙산이나 유리지방산과 같은 것들을 흡착해서 배출시키기 때문에 대장암의 발병성을 낮추고 대장암의 상피세포의 분할을 촉진해가지고 나쁜 세포를 빨리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종 같은 게 많이 발견되신 분들은 칼슘을 많이 드시는 게 유의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그룹군으로는 우유와 같은 유제품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컵이 한 200g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매일 반컵 정도 먹는 사람들이 대장암 발병 위험도가 1이라고 봤을 때 하루에 한 컵 먹는 사람들, 200g 정도 먹은 사람들은 대장암 위험이 8% 감소, 300g 좀 안 되는 용량을 먹은 사람들은 위험이 11%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트 50g 정도를 최하위보다 더 먹었을 때는 대장암 위험도가 8% 감소. 꾸준하게 적정량의 유제품을 먹게 됐을 때 대장암의 예방 효과는 있었다. 이것도 추정하기로는 우리 몸의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칼슘과 연관을 해서 칼슘 섭취량이 늘기 때문에 위험도가 감소했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칼슘 섭취량과 유제품 섭취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칼슘 섭취량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보다 현저히 적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퉁 쳐졌다고 보고, 유제품 섭취량은 서양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유제품을 섭취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장암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는 더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위험을 낮추는 경향성을 보인 기타 요인들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칼슘이나 유제품만큼 명백한 수치를 보여주지 않았고, 생활의 통제나 이런 변인 통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통계적 유의성이 약간 훼손돼서 그랬지만, 데이터상으로는 감소됐던 게 뭐냐면 통곡물, 하루에 한 20g 정도의 통곡물을 일반인보다 더 먹으면 최대 위험도가 한 10% 정도 감소됐다. 식이섬유도 최하위 그룹이 14g 정도 먹었는데 한 20g 정도 먹게 되면은 위험도가 9% 낮아졌고요. 과일도 최하위 그룹보다 좀 더 먹었을 때 한 200g 정도 더 먹게 되면은 위험도가 10%가 감소됐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이섬유와 과일, 통곡물 이런 것들 모두 대부분 식이섬유와 연관돼 있을 겁니다. 식이섬유 또한 대규모 연구에서 대장암의 발병을 10% 이상 낮춘다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유의미한데,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인 통제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명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구나 정도 추정하는 데이터로 빼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세 가지 정도를 신경 쓰면 되겠네요. 칼슘 전체 섭취량을 챙겨보고, 유제품을 많이 먹어야 되고,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데이터를 알 수가 있겠죠. 칼슘이 많은 음식들이 뭐가 있냐면은 우유, 멸치, 두부, 치즈, 요거트, 미역, 그리고 콩, 깻잎, 시금치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셔가지고 칼슘의 섭취량을 충분히 우리가 유지하면서 우유를 자주 섭취하는 행위. 근데 우유를 먹으면은 환경 호르몬이 많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일관적인 어떤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 우유가 찜찜하다 이러신 분들은 두부 같은 것들을 많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칼슘을 보충제로 먹으면 어떨까라고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요, 특정 데이터에서는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칼슘 보충제를 하루에 300mg 정도를 추가로 섭취했을 때 대장암의 위험도를 9% 정도 낮춘다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또 반대로 효과가 미비하다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근데 칼슘 보충제를 갱년기 여성 또는 50대 이후의 남성분들, 이런 분들이 용종이 많고 대장암의 위험도가 높은 상태일 때는 건강 유지 목적으로 섭취했을 때 안 먹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타민 D도 하루에 1000에서 2000 정도를 섭취했을 때 대장암의 위험을 낮춘다. 특히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30 이상일 때 대장암의 위험도가 50% 이상 감소된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복합으로 들어가 있는,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보충제는 섭취하셔도 이득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또 연구 데이터 중에서는 요거트를 먹었을 때 대장암을 예방했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도 특정한 유익균을 증식시켜가지고 대장암을 예방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그런 걸 빗대어 봤을 때는 유산균도 챙겨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추정은 할 수가 있죠. 약들약? 자, 그래서 오늘은 대장암을 유발하는 식품군과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 그리고 보충제들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찾아봤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보충제에 대한 심도 깊은 문의가 있으시면 친한약사 어플로 문의 주시고요. 빠른 답변들이 필요하시면 밴드로 오시면 상세 설명란에 있거든요. 오시면 좀 더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